네,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계속해서 듣고 계신 뉴스일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종목에 좀 더 들어가서요. 밀접하게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산업 구도가 어떻게 좀 만들어져 있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기사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현재 품귀 현상이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세정제, 가글 이런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들은 증산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났고요. 간밤에 세계 마스크 생산 1위라고 볼 수 있는 3M 쪽에서도 최대로 가동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환자가 발생한 첫날이 바로 지난 20일이었죠. 20일 이후에 시장의 상승률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서 1위를 기록한 종목이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자그마치 7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도 지금 톱10의 종목군들을 모두 보고 계신데 진원생명과학이나 모나리자, KM제약,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군들 지금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상승률 톱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에서 70%가량의 급등 시세를 단기에 뿜어냈죠. 정부 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또 중국에도 마스크 200만 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이런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붐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흥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품귀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공포감이 확산되자 일부 약국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선 마스크 구매 수요가 폭증해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선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픈마켓 위메프에서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이 전주 대비 3,213% 신장했습니다. 현재 주문은 받고 있는데 주문을 하더라도 취소되는 사태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접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 쪽에 우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200만 개면 꽤 많은 수량 같은데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마스크 200만 개 등의 구호품을 제공키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품귀 현상에 빚어진 국내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 유통업체들은 일부 오프라인 채널에서 입고 제품이 한시적으로 동났을 뿐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마스크 제조사가 다양한 데다 오프라인 입고량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품절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업체들 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나요? 네, 국내 수급에 이상은 없지만 일단 제조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량에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 쌍방울은 자사 제품인 미세초의 추가 물량 확보 및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남영비비안 역시 롯데백화점에 입고한 마스크 1만 정이 소진되면서 추가 생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밖에 위생용품들도 전체적으로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마스크 이외에도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 역시 판매량이 급증해 일부 점포에서 품귀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지마켓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액상형 손세정제 판매량이 전주 대비 7,004%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안전 상비 의약품의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이지만은 전체적인 유통가는 또 한산하다고 해요. 오프라인 유통가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매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매장에서는 주 2회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점포도 손소독제를 매장에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수요가 온라인으로 크게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통가 취재하는 뉴스토마토의 김흥태 기자 연결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산업, 이 위생용품의 산업 구조, 그리고 또 실적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 또 들여다봅니다.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첫 번째로는 사실 이 마스크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업체별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자료가 좀 있나요? 사실 그 마스크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질 않고요. 단지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추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황사 마스크 시장 규모는 연간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1,000억은 이 황사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그런 마스크보다는 조금 한 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황사를 막기 위한 이제 마스크를 주로 산업용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번처럼 이렇게 뭔가 좀 그 이슈가 있을 때는 마스크가 뭐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1,000억 정도가 되겠고, 그림이 하나 좀 나갈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마스크 제조사별 판매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유한 킴벌리하고 3M이 30% 이상씩 지금 차지를 하면서 거의 과점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텍이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 이 파인텍은 여러분들 아시는 상장사 그 디스플레이 업체 파인텍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파인텍 회사고요. 그리고 장정산업이라고 있고, 이렇게 네 회사가 거의 마스크 시장을 지금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 테마주라고 해서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50이라든가 KM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실제 마스크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MS는 그렇게 크질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상장한 업체 가운데서는 시장 점유율 탑 5 안에 드는 업체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해당되는 업체들 쪽으로 납품을 한다거나 뭐 필터라거나 이런 쪽으로까지 좀 눈을 돌리게 됩니다.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의 어떤 부분을 생산하는 건지 이렇게 좀 나눠서 분류가 필요해 보여요. 예. 마스크 테마주 뭐 이제 너무 많이들 알려져 가지고 아마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테마주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50이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대부분 다 이제 시세가 꺼지는데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50은 산업용 마스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산업용 마스크 이런 거고요. KM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회사는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관련 코너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거기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마스크 등급이 있습니다. KF94 등급에 별표를 해놨습니다. KF94 등급은 이상 돼야만, 80, 94, 96이 있는데요. 94 등급 이상이 돼야만 전염병 예방이 된다. 80 등급은 전염병 예방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이제 황사용 마스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마스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깨끗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고 물티슈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예전에 이제 중국 진출했다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지는 사실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 손소독제 하고 있고 국내 홈쇼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웰크로는 뭐 이제 전통적인 테마주죠. 마스크하고 마스크용 원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어린이용, 유아용 마스크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제약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조화제약은 자회사 메디팜이 있는데 거기서 약국을 프랜차이즈로 1,08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국에 조화제약의 마스크가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나오겠다 싶습니다. 대체로 말씀해주신 기업들을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원 사이에 다소 좀 중소형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얼핏 듣기에도 과연 이 업체의 매출 가운데서 마스크가 가장 비중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마스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실적 호조가 되겠죠. 마스크는 더 잘 팔리겠죠. 하지만 그 마스크 사업이라는 게 이 기업들 내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요번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으니까 막 높은 것 같지만 1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모든 테마주가 지금은 다 버블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실적으로 판단하려면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테마주는 테마주 나름대로 문법이 있죠. 센티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관건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으로 접근은 불가능하군요. 또 기술적으로 뭔가 테마주의 대응법을 적용을 하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 테마가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치료제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진단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진단키트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좀 움직였는데, 지금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현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일단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학술지에 연구진이 공개를 했고요. 이 염기 서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검출을 해서 그 염기 서열과 같으면은 같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건 진단 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은 이제 복잡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염기 서열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검사법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이걸 이제 키트화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진단 키트화 한다는 뜻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개월 내에 그런 이제 키트화 하겠다라는 것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일주일 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으로 봐야 되겠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진단 키트가 개발됐느냐 그러면은 키트 개발은 일단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발이 된 게 아닌데 관련주들은 점차 늘어만 가고요.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이 확실히 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진단 키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뭐 네. 테마주의 전형적인 이제 모멘텀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일단 뭐 그 종목들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바디텍 매드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바디텍 매드는 일단 중국에서 감염 진단 시약, 우리가 이제 CRP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이미 키트화 돼 있는 이제 그런 진단 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시장에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관련된 지금 이제 제품은 시약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키트가 나온다면은 바디텍 매드를 통해서 중국에 굉장히 그 진단 시약이 쫙 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점유율이 높다. 현재 시장에서 그런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P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다중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중 진단 키트 개발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나중에 그 진단 실제 이제 시약이 나오기만 하면은 이 회사의 키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정도까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도구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진단 시약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기 때문에 PCL이 이미 진단 키트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오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MS가 있는데 녹십자 MS는 이제 현장 진단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제 루티에스라는 곳하고 전략적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이제 진단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또 수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젠텍은 이제 혈액 기반 결핵 진단 키트 합니다. 결핵 진단 키트를 아직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지금 임상 실험 중입니다. 근데 결핵 진단 키트를 가지고 중국에서 실제 해보면은 결핵인지 아닌지, 폐렴인지 아닌지까지는 그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젠텍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중국에 임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지금 이제 WHO 검사법에 따른 진단 키트를 개발 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염기 서열이 공개가 돼 있고 그거를 조금 이제 맞춰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진단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간편화해서 키트 형태로 지금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시간 또 마스크 진단 키트 종목군들을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내실이 있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회사가 확실히 좀 레벨업이 되겠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테마주로서의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사실 어제도 간략하게 팁을 주셨는데 어제와 오늘 시세가 또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라는 것은요, 항시 이제 그 센티를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테마의 모멘텀은 공포감이죠. 그 공포감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진단 키트는 공포감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또 마스크 그 테마들이 또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제 확산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이게 힘이 빠집니다. 항시 계속 남아있더라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점차 대응을 해나가고 뭔가 일상이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으면은 테마주의 힘은 빠지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에 학습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테마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테마는 매일매일 급등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데 직장인분들이 아침에 들고 있다가 오늘도 가겠지 그러다가 대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꼭 관찰을 가능하신 분들만 테마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오늘 50 같은 종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올라가느냐? 내용이 있어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50이 대장주라 올라갑니다. 대장주에는 수급이 그만큼 몰립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은 보면은 꼭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격 큰 종목들이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격 큰 종목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재차 한번 반등은 나왔다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한 킴벌리가 굉장히 MS가 높다고 해서 유한양행 사셨으면 테마주가 아니죠. 그렇게 실제 실적에는 유한양행 쪽이 더 많이 잡히겠지만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는 오히려 그렇게 시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지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마주는 예상이 안 됩니다. 특히 꼭지 예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런 발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